저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침 출근길. 여기 색다른 출근 풍경을 볼 수 있다는 한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문이 열리네요. 개가 들어오죠. 분명 회사라고 알고 찾아갔는데 줄지어 출근하는 강아지들. 사원들이 반려견과 함께 출근할 수 있는 이곳은 강아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미용용품 회사라는데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빵꾸랑 같이 출근하는 빵꾸 엄마 김보람입니다. 빵꾸 아빠 백기존입니다. 귀여운 사내 부부 반가워요. 빵꾸는 뭐예요? 빵꾸는 저희가 사랑스럽게 키우고 있는 아기나 다름없는 저희 강아지고요. 패키니즈고요. 1년이지 갓 된 남자아이예요. 나로 말할 것 그 어렵다는 취업난을 뚫고 귀여움 하나로 특별 채용됐다는 빵꾸. 이제 8개월 된 파릇파릇한 신입이랍니다. 회사의 막내 사원답게 친화력 100점. 낯선 사람을 사로잡는 영업력은 만점인 녀석. 회사 대표님과의 독대를 즐기는 당찬 막내 사원이라고 하는데요. 대표님도 빵꾸 앞에서는 무장해제. 일에 지친 직원들의 자양강장제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빵꾸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런 빵꾸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입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입질요? 대체 얼마나 입질이 심하게 그러는 걸까요? 귀여운 외모 뒤에 숨겨져 있다는 김빵꾸 씨의 두 얼굴. 김빵꾸 사원의 일상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실이 제 집인 양 자유분방하게 지내고 있다는 김빵꾸 씨. 그런데 잠시 후 한 직원을 향해 시선 고정. 그리고 갑자기 발을 향해 달려들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어뜯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봉변이에요? 조용하던 사무실이 녀석의 기습 공격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왜 얌전히 있다가 직원의 발을 무는 걸까요? 그런데 이번엔 보호자 공격. 아유, 이 무는 힘이 장난이 아닌데요? 왜 저러는 거지? 여기가 무는 게 아니라 발까지 같이 물어가지고 네. 야 진짜 아파. 아니 왜? 이게 내 일이야. 김빵꾸의 일이라고. 빵꾸라고 싶어? 보호자가 제지하자 더 흥분해서 손까지 무는 녀석. 아, 이거 업무방해 상해까지. 이 정도면은 해고감 아니에요? 직원분들 발도 많이 물고 슬리퍼도 많이 물고 처음에는 이갈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무시하면은 나아지겠지 정도 생각했었는데 약간의 습관이 된 게 아닌가. 반려견과 함께 출근할 수 있는 회사 환경 덕에 생후 4개월부터 함께 출근을 했다는 빵꾸. 어릴 때 입질을 장난처럼 받아줬던 게 문제였던 건지 이젠 상처가 생길 정도로 심각해졌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심한데요. 양말을 신어보죠. 김빵꾸 씨의 이러한 행동이 더욱 문제인 이유가 있습니다. 얌전히 있어도 모자랄 회사에서 업무 중인 직원에게로 슬며시 다가가더니 발을 향해 기습 공격하는 녀석. 하지만 업무 통화 중인 직원은 녀석을 제지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 아우, 이를 어떡합니까? 아우, 너무 아프겠다. 빵꾸와 함께 출근할 수 있어 좋기도 하지만 사고를 칠 때마다 보호자는 미안함과 걱정이 커진다고 합니다. 하나도 있는데 저렇게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데리고 와요. 빵꾸 조용하면은 다른 데 사고 치고 있는 게 분명해서 보고 있으면 제가 데리고 오고. 그렇다고 회사에서 녀석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보호자가 일하느라 정신없을 때 녀석 어김없이 사고를 칩니다. 왜 그만 물어 이 자식아! 그만 물어! 이제는 발을 물다 못해 슬리퍼까지 뺏어서 주랭랑 치는 녀석. 결국 회사에선 때 아닌 술래잡기가 벌어지는데요.
보호자의 제지도 속수무책. 안돼. 아! 방금. 물고 뜯고 업무 방해까지. 보호자뿐 아니라 직원들의 고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솔직한 심정은 어떨까요? 너무 아파요. 그냥 이름값 한다고 다 빵꾸 내고 다닌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자꾸 쫓아다니면서 물고 직원들 괴롭히고 무서운 강아지예요. 저한테는 귀여우니까 괜찮다, 귀여우니까 봐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불편하다고 저한테 말 못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 때문에 더 죄송해서 그럼 내가 빵꾸를 고쳐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물리거나 예? 대신 물린다고요? 빵꾸! 빵꾸가 동료 직원을 물려고 할 때마다 보호자는 빵꾸를 떼어놓기 위해 자신의 발을 대신 내주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개선해보고자 복종 훈련도 시도해봤다는데요. 네. 좀 해야 돼요. 아니 통 아니야 그만. 그만해. 하지만 이 모두 문제만 더 키울 뿐. 결국 보호자가 선택한 최후의 방법은 빵꾸가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 일하랴 빵꾸 보랴. 정말 고생이시네요. 출근을 하면은 저 말고 빵꾸를 찾으시는 분들 더 많아요. 그래서 출근하면 빵꾸는요? 그래서 저 오늘 빵꾸 안 왔다 하면은 브라운머신 안 와도 빵꾸는 데려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대표님도 빵꾸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고 하셔서 아침에 전화도 오시고 전화로 와서 오늘 빵꾸 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빵꾸 데려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또 오면 후회가 되고 말썽만 안 부리면 좋겠는데. 혹시 하루 종일 회사에 있는 게 답답해서 말썽을 부리는 건 아닐까? 점심시간마다 매일 산책도 거르지 않는다는 보호자. 직원들에게 더 이상 민폐가 되지 않도록 빵꾸를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빵꾸의 문제 행동은 갈수록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어느덧 퇴근 시간. 제일 바빴을 빵꾸네도 퇴근. 고단했던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한 빵꾸 가족. 집에서만큼은 마음 편히 쉴 수 있겠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사고 치느라 녀석도 고달했는지 집에선 얌전한 모습인데요. 집에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심한 그때 제작진의 발을 향해 돌진하는 빵꾸. 아야. 야, 나 정말 이거 싫어한대. 울리는 거 정말 싫어한대. 좀 데리고 가. 그럼 그렇지. 집이라고 얌전할 빵꾸가 아니죠. 같이 가자. 괜찮으세요? 네. 다음 날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김빵꾸 씨. 보호자는 아직도 꿈나라네요. 그래 아침은 먹고 출근해야지. 김빵꾸 씨의 배꼽시계 덕에 알람이 필요 없다는 보호자. 그렇게 녀석의 성화에 일어나 가장 먼저 아침부터 챙겨주는데요. 온 가족 출근 준비 완료! 과연 오늘은 별탈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회사의 연이 좋네. 모두들 화이팅이야. 웬일로 빵꾸가 얌전히 잘 있어준 덕에 오전 업무를 여유있게 마치고 기분 좋게 맞은 점심시간. 김빵꾸 씨, 점심 먹죠. 밥 주기가 무섭게 폭풍흡입하더니 빵꾸야, 안 뺏어 먹어. 아니, 우리 네 거 못 먹어. 밥을 원래 이렇게 빨리 먹어요? 천천히 먹으라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더 빨리 먹어가지고 뺏어먹는 줄 아나 봐요. 그렇게 빛의 속도로 식사 시간이 끝나고
그제야 동료들과 점심 먹으러 외출하는 보호자. 사무실엔 개 사원들만 남게 됐는데요. 보호자 없이 김빵꾸 씨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무실에 남아 점심을 먹는 한 직원 곁을 떠날 줄 모르는 빵꾸. 한 입만, 한 입만. 그래 빵꾸야, 밥 먹을 때는 니들 개도 안 건드린다고 했잖니. 다행히 일찌감치 포기. 그런데 쓰레기통은 또 왜 갑자기... 아이고, 어째 고분고분하다 싶었어요. 급기야 쓰레기통 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입에 문 건 면봉. 빵꾸야, 안 돼! 이쑤시개 빼고 모조리 다 씹어 먹어줄게. 그렇게 면봉 하나를 순식간에 클리어. 사료를 먹은 지 10분도 채 안 돼 쓰레기까지 먹어치운 녀석. 지나가던 직원이 자연스럽게 뒷수습을 하는데요. 꿀 같은 점심시간에 이 무슨 고생입니까? 그런데 이 녀석 염치도 없이 또 다른 쓰레기통으로 직진하더니 오 마이 갓, 또다시 쓰레기를 흡입합니다. 직원이 쓰레기를 빼앗으려 하자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빵꾸. 물려고 덤비기까지. 이거야 원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이럴 때는 평소에는 귀여운데 올 때마다 쓰레기를 먹는 것도 큰 걱정 중 하나라는데요. 휴지통 같은 것도 뒤엎으면서 사고를 막 치고 다녀가지고 면봉도 먹고 휴지도 먹고 비닐 같은 것도 다 먹고 쓰레기 먹지 않아야 될 것들을 먹으니까 아니 맛이 느껴지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계속 먹어요. 곳곳에 놓인 쓰레기통을 뒤엎고 이물질까지 먹어대는 빵꾸. 그야말로 사무실 트러블 메이커가 따로 없네요. 안돼. 뭐 무거웠다. 와. 김빵꾸 씨가 사고를 칠 때마다 강제 소환당하는 보호자. 이 녀석 남 속타는 줄도 모르고 고지까지 부리네요. 한 번 입에 들어가면 다시 내뱉는 법이 없다는 빵꾸. 보호자에게 달려들기까지 합니다. 쓰레기통을 다 없앨 수도 없는 노릇. 빵꾸가 어디서 또 사고를 치진 않을까 일하는 내내 신경이 곤두서 있는 보호자. 야, 이거 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거 여기 놔둘까요? 온종일 빵꾸 뒤치다거리 하느라 못다한 일로 야근은 일상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희 빵구가 많이 폐를 끼치지 않게 더 이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분들을 위해서도 조금 나은 빵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개 빵꾸. 그런데 업무 방해는 기본. 직원들 사정없이 무는 건 옵션. 출근했다 하면 회사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고뭉치 민폐견 빵꾸는 과연 모범 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자마자 문제점 하나를 발견했네요. 너 쓰레기통 엄청 뒤지는구나. 맞아요. 날 잡아 잡수야. 날 잡아 잡수야. 계속 해줘 말아. 계속 해줘. 너무 착한데? 너무 이쁘고. 착하고 이쁠 때도 많은데 사건할 때도 되게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저 다른 분들 이렇게 일하고 계신데 저 막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양해를 하고도 막. 혹시 사장님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 집에 여기 회사 직원. 너무 좋은 회사인데? 네, 강아지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네. 제가 꿈꾸는 그런 회사인데? 빵꾸는 제가 이제 딱 보이는 게 패키니즈. 네, 맞아요. 그리고 한 나이가 아직 어려 보여요. 네, 1살 됐어요. 한 살. 네, 한 네. 살. 강아지들의 한 살이면 사람 나이라 보면 한 몇 살일까요? 10살? 아니, 네, 10살 아니에요. 10살? 10살보다 좀 더 많아요. 13살?
한 17, 8? 오, 8? 네. 얘네는 1년까지 성장을 딱 다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1년에 3, 4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1살이니까 엄마한테 제일 많이 반항하고 좀 말 안 듣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딱 개춘기 시기예요. 지금 거의 절정을 달리고 있을 개춘기 시기일 거예요. 그죠? 아무리 개춘기라도 잘못된 건 개선해야겠죠? 문제 영상을 보면서 그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먼저 김빵꾸 씨의 일상 관찰 중 사무실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씹고 무는 모습 포착. 엄청 잘 씹네. 종류 불문, 무조건 물고 보는 빵꾸.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빨 한 번만 볼까? 싫어. 싫어. 다 괜찮은데, 다 잘 갈았는데. 얘네들이 또 원래 부정교합이 있기는 한데 부정교합 치고 이빨 되게 잘 갈았어요 지금. 네, 유치 남아있는 것도 없고 상당히 괜찮은데. 강아지들은 보통 생후 8개월이 되면 이갈이를 끝내는데요. 이때 유치가 제대로 발치되지 않아 염증이 생기면 씹고 무는 습관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빵꾸는 이 경우도 아닌데 왜 입질을 하고 다녔을까요? 엄마 아니잖아요. 저 아니에요. 그쵸? 네, 직원분이에요. 저분이 강아지를 무서워해서 움직이면 물어가지고. 어떡해. 근데 어떡해. 근데 무서워하시는 분의 그 대응이 제일 좋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볼까요? 빵꾸를 파악하셨나? 이렇게 하면 중간에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때 빵꾸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들릴까요? 아니요. 안 들려요. 너무 흥분했을 때는 이 단어 자체, 주위에서 말하는 소리 자체가 들리질 않아요. 쟤는 저게 장난감이고 저걸 물고 씹고 놀고 싶어요. 네? 달을 장난감으로 여긴다고요? 빵꾸가 어릴 때부터 발을 많이 물었고 보호자분들의 잘못된 대응이 빵꾸가 자연스럽게 발을 장난감으로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빵꾸한테는 장난감이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 해요. 재밌으니까. 장난감이 가만히 있어도 막 물어뜯고 뜯는 걸 좋아하는 아이인데 그게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더 흥분하고 더 재밌어해요. 근데 오히려 이분은 물려고 하니까 딱 그냥 멈추셨죠. 멈추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흥분이 가라앉고 흥분이 가라앉은 이후에 움직이시니까 이제 덜 물죠. 빵꾸에게는 놀이라지만 물리는 직원 입장에서는 고역이 따로 없었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복종 훈련도 시도했지만 빵꾸에게는 통하지 않았었죠. 저 얄미운 이렇게 하면서. 얄밉다고요? 자, 이러다가 이제 서로 오해를 하고 불통이 생기고 그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백감이고 복종 훈련을 한다. 그 직업은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그렇게 훈련시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 저렇게 혼내는 것보단 타이밍이 더 중요해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면 몇 초일까요? 오늘 생각이 잘 보시는군요. 네, 봤어요. 네. 3초고 제일 좋은 타이밍은 0.5초 이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벌써 발을 많이 물고 나서 저렇게 들게 되면 우선은 빵꾸는 뭐지? 왜 혼나지? 라고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훈육은 타이밍 아셨죠? 보면 자기는 싫다라는 표현을 계속 해요. 그리고 이 표정 보시면 약간 딴청 피는 것 같고 되게 불쌍한 표정 짓죠. 기죽은 표정을 자주 짓던 빵꾸. 잘못을 아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빵꾸가 저렇게 표현을 하면 봐봐 제가 잘못한 건 알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 저렇게 혼내면. 왜 강아지들이 저런 표정을 짓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이해하는, 남자들이랑 되게 비슷한 행동이에요, 빵꾸가. 남자라. 느낌 왔어요. 뭔지 아시겠죠? 자, 남자 보호자님 대답 발사. 상황을 보면 알죠. 그렇죠. 역시 남자들은 잘 알아요. 여자분들이 남자친구나 남편이 뭔가 잘못을 해서 삐지거나 화를 내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미안해. 왜냐면 미안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 상황이
빨리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빵꾸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는데 이 상황을 저렇게 하면 모면이 된다라는 거를 배워서 계속 저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었네요. 그리고 빵꾸의 또 다른 문제. 사무실 휴지통 뒤엎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그죠? 더욱 문제는 휴지통 뒤지기에 그치지 않고 면봉부터 빈 봉지 등 쓰레기를 먹기까지 한다는 거였죠. 이거 뭐야? 저거 왜? 저거 진짜 먹네? 보여주기식인 줄 알았는데. 이거 위험해요. 면봉 많이 특히 면봉 같은 경우는 나무까지잖아요. 네, 맞아요. 씹다가 뾰족하게 잘려서 넘어가면 식도를 뚫어요. 뚫을 수 있어요. 식도에 박히거나 그러면 음식물들이 폐랑 심장이 있는 쪽으로 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흉막염이라고 하죠. 흉강에 염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거기 음식물들이 들어가니까. 죽어요, 이건. 죽을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위험해요. 이거 언제 먹었죠? 우리 촬영이 언제였죠? 저번 주 화요일. 저번 주 화요일.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러면은 다 내려갔겠네요. 다행히.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녀석 때문에 제지하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소유 공격성도 있어요.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 빵꾸에게 이물을 뺏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식으로 유인하는 것뿐. 선생님, 이 방법은 괜찮은 건가요? 저 방법 자체는 상당히 괜찮아요. 왜냐면 저걸 억지로 뺏는 거는 전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호자분들이 물려요. 그래서 뭔가 항상 체인지 해주는 건 맞아요. 근데 체인지를 해줄 때, 바꿔줄 때 내가 이런 장난을 하면 맛있는 게 나온다는 인식이 자꾸 심어지지 않게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꾸 가져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저는 중간에 뭐 하나를 껴요. 중간에 뭘 끼운다는 거죠? 뺏고 나서 앉아나 엎드려나 기다려나 그런 걸 하나 시키고 간식을 줘요. 가져온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시킨 걸 잘해서 먹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이물질을 먹는 발견을 위한 알아도 배웠을 만한 설 전문가의 꿀팁! 이물질을 먹으려 할 때 뺏는 것보단 간식으로 체인지. 단, 이때마다 간식이 나온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be careful. 명령어 선창, 구보상 잊지 마세요. 주옥 같은 설쌤의 꿀팁. 우선 빵꾸는 사람들의 발이나 슬리퍼를 계속 무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렸을 적부터 보호자분들이 발을 가지고 놀아주시면서 계속 생긴 습관으로 보였어요. 발은 물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어 보였고, 아무거나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이 식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유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의학적 원인부터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원인이 있었는데, 빵꾸 같은 경우는 무언가 이게 모자르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고, 빵꾸가 정확히 왜 이 식증을 보이는지 알아볼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발로 장난치고 결국 발을 장난감으로 여기고 무는 습관까지 생겨버린 빵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한번 걸어 다녀 볼게요. 한번. 빵꾸야? 먼저 빵꾸의 무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무실 슬리퍼로 갈아신은 설 전문가. 오, 발까지 온다. 설 전문가의 빵꾸 체험기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아우 아파. 야야야 진짜 아파. 이거 진짜 아파요. EBS는 교육방송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게 물어요. 네, 아파요. 아플 정도로 물어요. 저야 뭐 얘가 이것보다 세게는 안 물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서 그런데 다른 분들 이거보다 세게 물면 어떻게 하면서 이러면 더 흥분할 거고. 무시도 힘든 거죠. 가만히 있으면 줄어들긴 하지만 계속 무니까. 그 바디 블로킹을 물고 있는데 움직이면 더 무니까. 그래서 하나 조금 특수한 지금 이 상황에 맞는 걸 한번 제가 만들어 왔어요. 피하려고 움직일수록 흥분하는 빵꾸를 위해 준비했다는 설 전문가의 비장의 솔루션 무기. 과연 그 정체는? 짠.
앞으로 빵꾸의 천적이 될 바디 블로킹 보드 대령이요. 그래서 우선은 바디 블로킹을 이걸 통해서 만약에 물었을 때 정확하게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볼 거예요. 블로킹 보드는 물면 안 된다는 거부 의사는 물론 움직임을 가려 흥분도까지 낮춰주는 일석이조. 물기 시작했을 때 바로 해줘야 돼요. 빵꾸가 발을 향해 돌진할 때마다 블로킹 보드로 차단. 가볼게요. 철통 방어에 빵꾸도 당황한 것 같은데요. 블로킹 교육의 핵심은 녀석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확실히 거부 의사를 표현해준다면 빵꾸 스스로도 자연히 멈추겠죠.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제 보호자가 직접 도전해볼까요? 냅다 달려가 무는 녀석. 그렇죠, 그렇죠. 녀석이 발을 향해 다가오는 순간 정확히 블로킹. 빵꾸야, 허허, 안 돼. 거기 써 있잖아. 안 돼, 이 자식아, 안 돼. 네, 다시 한번 가보세요. 되게 어리둥절한 표정 짓고 있죠. 이야, 이번엔 쫓아가지 않는 빵꾸. 교육 효과를 보나요? 계속 편하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실게요. 빵꾸 솔루션에 직원들도 관심 집중. 그런데 이때 블로킹 교육 중 갑자기 심하게 짖기 시작하는 빵꾸. 우리가 영상을 소거격발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원래 되던 게 안 돼. 다른 문제 행동이 생겨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원래 되던 게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짜증이 나죠. 근데 이걸 계속 안 된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보여줘야지만 포기해요. 짜증났어 지금. 많이 짜증났어. 하지만 여기서 멈출 설셈이 아니죠. 교육 forever. 네, 돌아서 한번 다시 지나가 보실게요. 보호자가 옆으로 지나가자 물려고 시동을 거는 빵꾸. 그 순간 단호하고 절도 있게 블로킹. 그렇죠. 아주 좋아요. 타이밍도 되게 좋고. 역시 교육은 타이밍. 이제 보호자가 움직여도 더 이상 쫓아가지 않고 지켜만 봅니다. 이런 녀석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는 설 전문가. 이제 한번 지나가 보세요. 네. 네. 블로킹 없이 지나가 보라는 설 전문가의 제안. 과연 보호자의 발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보호자가 지나가는 순간 즉각 반응하는 빵꾸. 이대로 실패인가요? 그렇죠. 하지만 보호자를 따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착석. 그렇죠. We are the champion. 따따라. 아이고, 이 보호자님 입이 귀에 걸리셨네요. 그 뒤로도 남자 보호자가 빵꾸 앞을 지나가도 쳐다만 볼 뿐 얌전히 있는 녀석. 회사에서 빵꾸의 주 타겟이었던 그 직원이 지나가도 무관심. 평소 같으면 냅다 달려가 물었겠지만 우리 빵꾸가 달라졌어요. 지금 간식 없으니까. 아이고 잘했어요. 우선 여기 하나. 네. 여기 하나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놓을게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빵꾸의 또 다른 걱정 하나. 바로 쓰레기를 주워 먹는 이식증. 도대체 그 원인이 뭔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말해주세요, 텔미. 제가 빵꾸가 조금 식욕이 너무 높아서 조금 그동안에 먹는 게 잘못돼 있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빵꾸가 평소 먹었던 사료를 가져오는 보호자. 설 전문가 유심히 사료를 살펴보는데요. 자, 사료 주실 때 뒷면 보신 적 있으세요? 잘 안 봐요. 그쵸? 네. 왜요? 모든 걸 다 잘 먹어서. 모든 걸 다 잘 먹어서?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을 때, 뭐 야채를 먹을 때, 일식을 먹을 때 칼로리가 다 다르죠. 그래서 사료마다 칼로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뒤에서 권장하는 그 아이한테 적당한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1에서 5kg까지 5kg니까 130g인데 5.5kg라고 그랬죠? 네. 이게 하루에 130g이에요. 사료 얼마나 주셨어요? 한 번 주실 때? 그냥 숟가락으로 3스푼. 3스푼? 네, 사람 숟가락으로. 사람 숟가락으로? 네.
그래서 그랬네. 뭔 소리죠? 드디어 이식증의 비밀이 밝혀지나요? 근데 뭐야, 왜 얘기 안 해줘 나한테? 그쵸. 보세요. 이게 얘가 130g을 먹어야 돼요. 이 한 봉지가 50g. 한 끼에 이거 하나 반을 먹어야 돼요. 한 봉지 반. 사료를 적게 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인가요? 근데 3숟갈 줘봤자 이거 반만 나올 거예요. 되게 많이 주셨어요. 이거 좀 조금만 가져온 거. 그래요? 네. 한번 해볼까? 이거 3숟갈로 얼마나 나오나? 전혀 예상치 못한 빵꾸의 이식증의 원인. 녀석이 쓰레기까지 먹어왔던 게 정녕 사료가 부족해서였던 걸까요? 정녕 보호자님들 모르셨단 말입니까? 믿을 수 없는 보호자. 빵꾸의 한 끼 사료량을 직접 계량해봅니다. 과연 어떻게 담아도 3숟갈이 되겠다. 숟갈. 3숟갈. 정말 한 끼 권장량보다 턱없이 모자란 양.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오, 중구 형? 한 끼에 그럼 27.5g을 먹은 거예요? 네. 70g을 먹어야 되는데. 65g에서 70g을 먹어야 되는데. 반도 안 돼. 진짜 엄청 조금 좋네. 아니 그래도 이게 몸매 자체는 찌는 거보다는 조금 마른 게 좋아요. 강아지들도. 특히 빵꾸 같은 경우는 디스크 질환이나 관절 질환이 많을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적게 주면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런 행동들을 할 수 있고. 아시잖아요. 내가 배고프면 예민해지지 않아요? 남자 보호자님, 진실만을 대답하셔야 합니다. 눈 돌리지 말고. 네, 굉장히. 그죠? 네. 똑같아요. 강아지들도 너무 적게 줘서 배고프면 예민해져요. 네. 저희는 뭐 부부 솔루션은 책임 못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쟤처럼 호기심 많고 노는 거 좋아하고 배가 고픈데도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은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밥그릇을 치워버려야 돼요. 안 그래도 사료가 부족한 녀석인데 밥그릇을 치우라뇨. 저는 모든 보호자분들께 반려견의 밥그릇을 없애라 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강아지들, 우리 반려견들의 문제점이 일이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에서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인 먹을 것들이 공짜로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심심하고 일이 없어지면서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특히 빵꾸 같은 경우는 슬리퍼와 발을 무는 이런 행동들이 놀이인데 우리가 이 놀이를 빼앗기 때문에 새로운 놀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었고, 이식증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게 너무 적어서, 사료량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먹이급여 장난감에 사료와 먹을 것을 넣어서 제공해주는, 놀이와 먹을 것을 같이 충족해주는 일석이조의 솔루션을 진행했습니다. 밥만 줬다 하면 허겁지겁 흡입하기 바빴던 빵꾸. 늘 부족한 양으로 배고프다 보니 빨리 먹는 나쁜 식습관까지 키우게 된 건데요. 올바른 식사량 개선은 물론 잘못된 식습관까지 본격적인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저희 그러면 빵꾸 밥그릇을 없애라 프로젝트를 첫 번째로 되게 간단한 장난감인데 빵꾸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 있어요. 놀이와 식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빵꾸의 첫 번째 먹이 장난감을 소개합니다. 이거 한 반 정도만 넣고 한 끼 식사량의 반을 장난감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 가장 기본적인 장난감 중에 하나고 지금 봤을 때 빵꾸는 손도 잘 쓰는 것 같아요. 똑똑한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아요. 한번 놔볼게요. 먹이 장난감을 내려놓자 바로 탐색전이 시작되는데요. 알아서 척척 꺼내 먹는 빵꾸. 쓰레기통 털던 실력이 여기서 나오네요. 자, 우선은 어떨까요? 이렇게 먹으면 우선은 급체 안 하겠죠? 네, 천천히 먹어서 네. 하나하나. 발로 칠 때마다 놀이와 보상이 동시에 되는 장난감. 정말 녀석에게 딱이네요. 평소 같으면 순식간에 뚝딱 했을 텐데 이러면 급히 먹는 습관은 확실히 개선되겠는데요. 놀이와 식습관 개선까지 일석이조. 표정 보시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으세요? 빵꾸의 행동들이 아니요.
되게 재밌어 보이죠? 한번 볼까요? 얼마나 먹었나? 거의 다 먹었어요. 그리고 얘가 또 하나 또 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씹는 욕구를 조금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장난감을 또 하나 가져왔어요. 야, 우리 김빵꾸 씨 좋겠어요. 이것도 이제 똑같이 생겼죠? 네. 근데 얘는 고무예요. 네. 그리고 씹어도 안 뜯겨요. 물어뜯는 걸 좋아하는 취향을 고려한 두 번째 장난감. 사료를 장난감 안에 넣은 뒤 간식으로 입구를 막아줍니다. 사료를 바나나랑 버무려서 요 안에 꾹꾹 넣어도 되고요. 오늘은 완전 특식을 치즈예요. 와우. 이건 사람이 먹어도 맛있는 거 아닌가요? 못 나오게, 잘 안 나오게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난이도가 있는데 이거 빵꾸가 잘할 수 있겠죠? 저는 강아지들한테 밥 줄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이 보호자님이 하실 거예요. 되게 쉬워요. 간단해요. 보호자님이 빵꾸한테 주는 상이잖아요. 먹을 것도 뭐 하나 시키고 주세요. 빵꾸? 빵꾸 앉아. 빵꾸 돌아. 에이. 그렇지. 네, 주세요. 거꾸로 주면 될까요? 네.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장난감을 씹으며 스트레스도 날리고 사료도 먹고 사람용은 이런 거 없겠죠? 아직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몰라. 아까 이거 불리면 나왔던 거라서. 네. 새로운 먹이 장난감에 홀딱 빠진 빵꾸. 이렇게 출근할 때마다 먹이 장난감만 주면 사고 칠 걱정은 없겠는데요. 앞으로 보호자도 야근에서 해방! 이거는 맛보기고요. 이번에 저희가 비장의 무기. 제가 딱 빵꾸를 보고 아, 사무실에서 빵꾸가 이거 하나 있으면 보호자분들 일 그냥 신경 안 쓰고 열심히 하시고 혼자 정말 잘 놀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걸 하나 가져왔어요. 아빠한테 새로운 게 나타나는구나. 새로운 아이템인데. 제가 오늘 빵꾸를 위해 준비한 들어는 판다. 반려동물용 피트니스 로봇 디셉티콘! 비장의 무기입니다. 얘는 자율주행을 하면서 빵꾸가 좋아하는 간식을 하나씩 던져줄 거예요. 보면 빵꾸야 이거 뭐야? 디셉티콘! 새 친구에게 관심 폭발. 언제 봤다고 로봇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 녀석. 오늘 약간 피리 부는 소녀 같아. 어느 별에서 왔니? 내 맘 가지러 왔니? 야, 우리 설쌤 오늘 뭐 많이 준비하셨네요. 지금 밥 먹는 시간 평소 때 한 100배는 되겠죠? 그죠? I'm 디셉티콘. I'll give you 간식. 퇴! 사무실에서 일하느라 간식까지 일일이 챙겨주기 힘들 땐 요것을 이용. 로봇 따라다니느라 운동도 되고 간식도 먹고 반려견의 기분 업! 둘이 친하게 지내요. 제가 오늘 장담해요. 간식이 나오는구나 알아서 더 재밌게 쫓아다니고 정확히 인식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지능 개발도 되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피곤한 개가 행복한 개다인데 지금 밥 한 번 먹는데 엄청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동안 발을 장난감으로 생각한 빵꾸에게 새로운 놀이를 제공하고 이식증의 원인까지 찾은 하루. 빵꾸랑 이렇게 놀면서 교육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뭔가 미안하고 뭐가 제일 미안하세요? 밥을 안 준 거. 그러니까 이 간단한 거. 만약에 두 분 자녀 계획 있으시죠? 네. 자녀 아기 낳으면 다 찾아보실 거 아니에요. 이유식 얼마나 줘야 돼요. 그리고 막 인터넷에 있는 정보보다 진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빵꾸도 지금 자식이니까 조금 더 너무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3스푼 주면 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빵꾸한테 맞는 걸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만 바꿔줘도 빵꾸의 스트레스는 많이 줄어들 거고 제가 불안이 많고 겁이 많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행동은 좋아질 거예요. 오늘 교육 너무 잘 해주셨고 아까 막 이렇게 바디블로킹도 그렇고 진짜 열심히 잘 해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며칠 뒤 빵꾸네에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그동안 직원들의 발을 사정없이 물어댔던 빵꾸.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눈앞에서 발을 흔들어도 미동도 없는데요. 사고뭉치 회사 민폐견에서 사랑받는 모범사원으로 개과천선한 김빵꾸 씨. 정년퇴직하는 그날까지 더 즐거운 나날이 되길 기원할게요.